이거 다 외우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 건 몇 개 안 된다고 굉장히 심플하죠? 이 안에 필요한 거 다 담아드렸습니다.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또는 블로그 페이지에 여러분들끼리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 커뮤니티 링크를 올렸습니다. 링크 접속하셔서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학습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풋박스 함수와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함수, 메서드? 뭐지? 그냥 같은 인풋박스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목적은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닌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바이블을 베껴놓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닌 실무 위주의 필요한 기술만 모아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인풋박스를 활용하면 타일 사용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인풋박스로 입력받고 그 결과를 출력하니까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시트인데 인풋박스 함수와 애플리케이션의 인풋박스 메서드, 여러분들은 함수하고 메서드 뭔지 지금 알 필요도 없고요. 이 복잡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구문은 인풋박스는 요거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는 프롬포트, 타이틀, 디폴트, 타입,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만 아시면 인풋박스는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자, 인풋박스는 사용자한테 뭔가를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처리하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프롬포트는 무엇을 해라 라고, 요 오른쪽에 보면 인풋박스가 있는데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프롬포트예요. 요거. 그리고 타이틀은 요 위에 있는 요 제목이고요. 그리고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입력해 라고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알 것도 없어. 더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풋박스의 프롬포트 뭐 이런 제목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런 걸 쓰는 게 더 불편해요. 이런 걸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하길 추천드립니다. 인풋박스로 받을 건데 성명을 입력하세요. 제목은 성명이고 홍길동처럼 입력하세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취소, 이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len,렌이라고 하는 길이, 문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눌렀을 때 만약에 len 인풋박스에 입력된 값이 있을 거잖아요. 변수로 받은 값, 그 값이 0이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인풋박스 함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설명만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풋박스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인풋박스 메서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모양도 더 이쁘고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의 인풋박스 메서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 여기서 메서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 안에 사용법은 위랑 동일합니다. 성명을 입력하세요. 성명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성명을 입력하세요. 홍길동,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입력한 값을 어디론가 넣어주라고 이제 해야겠죠. 그거는 뒤에 코드에서 알려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입.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타입으로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다 알 필요가 없고 얘만 아시면 돼요. 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범위를 받을 땐 타입 번호가 뭐다? 8번이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인풋박스 범위를 선택하세요. 요거, 그쵸? 범위, 요거죠. 범위 선택, 요 안에 들어가는 예제 내용인 거죠. 범위를 선택하라 이거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컴마를 2, 3, 4, 5개를 찍어준 다음에 8번을 써라. 이게 가장 간단한 인풋박스를 사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인풋박스 거의 다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무 예제를 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인풋 박스 데이터라고 하는 예제가 있죠. 굉장히 간단한 예제지만 이 안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자, 입력 버튼을 눌러볼게요. 성명 옆에 입력 누르면 성명이란 타이틀, 그리고 성명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프롬포트, 그리고 어떤 예제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입력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엑사남이라고 입력해보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입력을 눌렀을 때 취소를 눌러볼게요. 취소 누르면 입력한 성명이 없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성별 입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성별을 선택하세요. 이번에 입력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범위를 제가 남녀 이렇게 예제로 넣어놨어요. 남자 클릭하면 셀이 들어가죠. 확인 누르면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application.inputbox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 얘도 취소 누르면 선택한 성별이 없습니다 라고 끝나죠. 나이 입력 누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겠죠. 확인 누르면 값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문자를 입력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같은 거 배울 때 걸러내는 거, 유효성을 걸러내는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인풋 박스에 전념하세요. 자,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명부터. 자, 집중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strname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을 변수를 설정했죠. 그 다음 strname은 application.inputbox 무조건 여러분이 이것만 사용하라 했죠. 성명을 입력하세요. 성명 홍길동식으로. 그 다음 예외 처리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 입력받은 strname이 이게 중요해요. 펄스라면 그것도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앞에만 대문자 이렇게 해줘야지. 아, 여기에서 내가 취소를 눌렀구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값을 입력받는데 값 입력받는 곳에서 취소를 눌렀을 때 strname은 이렇게 펄스라고 하는 문자로 받아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name이 앞에는 대문자 F에 다음 소문자 펄스라면 그러면 취소를 누른 거야.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는 입력한 성명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range C3에다가 strname이라고 strname에 있는 값을 넣어줘 라고 하는 거죠. 칸을 조금 줄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8로 한 줄씩 해볼게요. 자, F8. 자, strname에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풋 박스를 받을 거예요. F8 누르면, 자, F8 누르면 뜨죠? 그래서 성명을 입력하세요 떴고, 성명 떴고, 저 뒤에 홍길동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걔도 여기 떴어요. 자,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타죠. 자, if 방금 입력한 이름이 뭐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입력한 걸 알 수 있어요. 아, 엑사남이라고 입력했구나. 펄스냐? 펄스 아니고 엑사남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로 밑에 걸 타지 않고 건너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엑사남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어디다가 range C3셀에다가 넣어라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뭐 계속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한테 껌이지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럴 거야. 재미없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근데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제를 제가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줘 버릇을 하면 얘는 실행이 되지 않거든요. 작은 따옴표 하나만 쳐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얘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설명을 써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trname은 펄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false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리고 얘는 취소를 눌렀을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다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기 훨씬 편해요. 잊지 마시고. 자, 인풋 박스에다가 디폴트 네임, 타이틀, 프롬포트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왜, 이거 선생님 하지 말려면 이걸 왜 써놨어요? 근데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순서가 다르죠. 요 항목명을 쓴다면 순서를 서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게 제일 앞에, 디폴트라고 해서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도 돼요. 타이틀 그대로 가운데 갔고, 프롬포트 제일 뒤에 가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항목명을 쓴다면.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죠.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하고, 선생님 저 외우는 거 못하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가로 열고 그럼 바로 밑에 내용이 떠요. 프롬포트는 뭐로 할 거냐? 스트링 문자를 입력해라라고 떠요. 바로 아래 떴죠? 그럼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성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컴마. 그럼 그 다음 찐해졌잖아. 뭐가 찐해졌어요? 요 타이틀이 찐해졌잖아요. 타이틀. 요거 타이틀이 찐해졌죠. 그럼 타이틀은 뭘로 할 거예요? 성명으로 할 거예요. 큰 따옴표하고 컴마 또 찍으면 그 다음 디폴트가 찐해졌네. 어떤 식으로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아, 홍길동처럼 이름을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로 닫고.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은 가로 열면 안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이런 순서를 보여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메서드에 대괄호 쳐져 있는 얘들 있죠? 타이틀부터 타입까지는 대괄호가 쳐져 있잖아. 얘들은 입력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대괄호 없는 얘는 프롬포트에서 스트링 얘는 무조건 입력해. 필수. 한번 해볼까요? 뒤에 거 지우고 F5 버튼 눌러보면 입력 안 했는데 실행이 되죠. 대신 여기에 값들이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제목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 건 얘였잖아요. 성별 클릭한 다음에 성별 범위 중에 하나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성별이 입력되는. 자, 얘도 한번 코드를 보죠. 자, RNG라고 하는 레인지 변수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 두 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set RNG-T. 원래 RNG는 set으로 봤죠? RNG-T에다가 application.inputbox 성별을 선택하세요. 성별, 그 다음에 성별 선택까지 해놓고 컴마를 찍은 다음에 8번은 뭐다? range, 범위를 받는 타입 숫자이다. 그렇게 해서 받은 범위가 만약에 없다면 nothing이라면 RNG-T is nothing, 범위가 없을 땐 is nothing으로 해줘요. 그래서 RNG-T is nothing이라 발음 끝내주네. What? RNG-T is nothing이라면 메시지 박스 선택한 성별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선택을 한 결과니까 C5셀에다가 그 선택한 값을 넣어줘 라고 했죠. 그런데 요 8번 타입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자, RNG-T에 받는데 얘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세팅을 하라고 했는데 받을 값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값이면 공백으로 받으면 되는데 세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를 이 RNG-T에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얘가 에러를 떨궈내고 끝나버려요.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 구문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on error resum next라고 해서 이 아래쪽으로는 어떤 에러가 나도 그냥 실행해. 무시하고 실행해. 그럼 에러가 난다면 RNG-T는 아무것도 셋으로 받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넘어가겠죠. 그럼 RNG-T는 없으니까 이제 나싱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RNG-T에다가 뭔가 범위를 세팅해줘야 하는데 인풋박스로 받아서, 근데 범위를 선택하지 않고 취소를 누르면 range라고 하는 RNG-T라고 하는 변수에 넣을 게 없다. 그럼 에러가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에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에러를 무시하는 구문을 넣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RNG-T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온 걸 noth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RNG-T is nothing이라면 이런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렇지 않다면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on error go to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에러 무시한 거 다시 원점으로 원상복귀 시켜, 이 얘기예요. 나중에 실무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on error resum next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드가 긴데 on error resum next를 걸어놓으면 가운데 만약에 에러가 나도 아무것도 얘가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딘가 에러가 나는데 에러를 안 보여주잖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문에 사용하고 나서 그 아래쪽에는 꼭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한다. 그래야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코드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뭐 똑같겠죠. 입력하면 나이 뭐 33 받아서 엔터 치면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얘는 구문이 동일합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가 요 펄스라면 나이가 없다 똑같아요. 얘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코드를 그대로 넣어서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손에 익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두 번째 있는 얘였다. 레인지를 받기 위해서. 얘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성별까지 했어요. 컴마 찍으면 그 다음 뭐야? 레프트. 컴마 찍으면 탑. 이거는 그 창을 왼쪽 어디 위에서 어디에 위치할 거냐인데 안 써요. 거의 실무에서.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타입에서 시커매지죠. 요때 팔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설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코드를 하시다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과제를 2개를 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은 과제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코드는 각각의 버튼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만약에 버튼이 막 10개, 20개가 된다면 그 프로시저를 20개씩 만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요 버튼을 이름 정의를 한 다음에 프로시저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근데 얘는 설명만 드릴 거예요. 설명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요 코드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코드는 쳐 드릴 겁니다. 자, 이 버튼 보시면 버튼 1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고, 두 번째 버튼 2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고, 세 번째 버튼 3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고, 버튼 클릭하고 이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이름 정의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 1, 버튼 2, 그리고 버튼 3 이렇게 이름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strBT라고 하는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데 이 값은 뭐냐? 버튼 이름을 받을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에도 요 코드가 실행되고요. 두 번째 걸 클릭해도 얘가 실행되고 세 번째 걸 클릭해도 얘가 실행돼요. 왜? 세 개 다 버튼의 매크로 지정을 전부 다 얘로 해놨어요. 인풋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동일한 걸로. 세 개 코드 다 동일한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 셋 다 동일하면은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합니까? 셋 다 동일한 걸로 지정해 놨지만 애플리케이션 좀 컬러라고 해서 도대체 나를 부른 버튼이 누구냐? 그래서 이름을 받아요. 그럼 얘가 이름을 어떻게 받느냐?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걸. 입력 두 번째 거 버튼 2를 클릭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컬러가 버튼 2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버튼 1인지 버튼 2인지 버튼 3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if문으로 버튼 1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 버튼 2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 버튼 3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F8 눌러보면 버튼 2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버튼 2를 클릭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직접 치는 걸 전 선호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든 직접 치든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쵸? 문제가 없게끔 하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프로시저로 모으다 보면 요 변수의 위치는 각각 위로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버튼을 1, 2, 3번 클릭했을 경우에 이 앞에 시트에서 적용했던 코드를 잘 조합해서 넣어서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는 과제인데요. 실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색 바꾸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컬러를 선택하래요. 내가 컬러를 레드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이 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범위를 선택해야 색깔을 칠할 범위를 선택했다. 확인 누르면 그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보고 노란색 선택 확인 누르고 범위 지정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굉장히 짧죠? 컬러를 받을 변수 2개 지정해서 하나는 선택한 컬러, 하나는 색을 넣을 컬러, 그 다음에 색을 넣을 곳에다 그 컬러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꼭 실습해 보시고요. 최대한 쉽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쉬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좀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조금 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실습해 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